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펜지 미라클의 한영재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선순환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선순환 마케팅 해가지고 한번 제가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매월 15일까지 개인 구매 볼륨 해가지고 1 플러스 1 혹은 반반하면 구매 볼륨만 인정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매월 15일까지 개인 구매 볼륨을 100만 PB를 달성을 하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품들 솔루션 있죠. 제가 이 솔루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맨날 뭐라 그러냐면 주사기라고 그래요, 주사기. 주사기. 제가 여태까지 화장품 제품을 참 많이 봐왔는데 이런 케이스로 되어 있는 건 참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솔루션 한 개를 드리고 짠 거 한 세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약 3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선순환 마케팅에서 매월 15일까지 개인 구매 볼륨을 200만 PB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솔루션을 3개를 무려 더 드립니다. 그리고 짱구도 하나 더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00만 PB를 달성하시게 되면 솔루션 5개. 5개. 제가 이 솔루션을 써보니까요. 모르겠어요. 뭐 보통 여성분들은 어느 정도 쓰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기준, 제 기준으로 제가 좀 얼큰이기는 하지만 제 기준으로 한 달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남성들 같은 경우에 이 7종을 다 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저도 여기 이 펜지미라클 회사를 다니니까 저도 다 써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제가 펜지미라클 와서 약 3개월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다 써보니까 두 세트 정도 두 세트 정도를 제가 지금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화가 좀 막 빠르다 보니까 3개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제가 평상시에 쓰던 BB. 저도 이렇게 지금 대표님 하고 있는 저도 이렇게 책상에 갖다 놓고 쓰고 있거든요. 요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3개월 지나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멘트가 살 빠졌다는 멘트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 화장품 회사 다니더니 얼굴 좋아졌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피부 좋아졌다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제품력 하나만큼은 뭐라 그럴까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력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사용했을 때 제품력만큼은 남성인 타인들이 남자를 봤을 때도 인정해줄 만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제품이 좋다고 그래서 이게 무조건 뭐 수입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제품이 좋다고 수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SM 패키지를 끊어가지고 350만 원짜리 패키지를 끊어가지고 제품을 집에다 쌓아놓고 그걸 전달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나한테 수입이 되느냐? 좀 말씀 좀 조심스럽긴 한데 350만 원치 제품 쌓아놓는다고 그거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내가 SM 패키지를 끊고 일을 배우고 처음에 누군가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350만 원이라는 패키지를 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350만 원 패키지를 끊어서 그거를 가지고 내포화 시키지 못하면 그 350만 원이 다시 700만 원이 되는 그런 마케팅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350만 원짜리 SM 패키지를 끊어서 짱구도 먹어보고 이런 미스트도 써보고 화장품을 다 써본 다음에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써본 걸 가지고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거를 효과적으로 내가 마케팅을 할 건지 이 초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초점을 저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전세는 사장님이 제가 지인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을 써보니까 한영재라는 애한테 화장품을 공격을 해야겠어. 공략을 해야겠는데 저한테 그 크림 있죠. 크림을 공략을 하면 공략이 먹힐까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게요. 이 크림을 가지고 크림 좋잖아요. 우리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크림 되게 좋은데 한영재라는 40대 남성한테 크림을 공략을 할 것인가? 혹은 아니면 요즘 40대 남성을 보니까 선크림 정도는 발라. 근데 선크림의 이미지에서 조금 더 벗어난 비비라는 거를 이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죠. 비비라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이 40대 남성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항상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햇빛에 노출되어 있고 아니면 사무실에 이렇게 맨날 이 형광등에 노출되어 있어. 그러면 이 친구한테 뭘 알려줘야 돼요? 광노화라는 걸 알려줘야 돼. 그쵸? 그러면 선크림이 아니라 비비와 광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화이트를 알려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내가 350만 원짜리 패키지를 끊어가지고 집에 제품이 있어. 제품이 있는데 저한테 7종 세트를 다 권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이 사람한테 필요한 제품이 있을 거라고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는 얘한테는 비비와 비비는 원래 뭐 남자들도 좀 다 아니까 하지만 광노아라는 걸 하나 더 알려줘서 이 우리 회사 제품 중에 이 화이트 멜라 크림이라는 거를 한 번 더 써보게끔 해봐야겠구나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비비만 바르면 어떻게 돼요? 허옇게 떠요. 그리고 저 같은 얼큰이들은 또 비비를 좀 많이 쓰거든요.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멜라와 비비를 같이 썼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여기 없다. 클렌징을 팔아야죠. 남성분들 비누 안 씁니다.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남자들 비누 안 써요. 저도 이 아셀라 화장품 쓰기 전에요. 다 폼클렌징 쓰고요. 폼클렌징의 pH 산도를 따지면서 쓰진 않았어요. 여기 와서 조금 공부해보면서 pH 산도라는 걸 따지면서 쓰게 됐죠. 그래서 폼클렌징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화장을 지우는 게 화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남자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장품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을 할 때 타겟팅을 굉장히 잘 잡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한영재라는 애한테 화장품을 권하겠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비비, 화이트 멜라를 먼저 권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녁에 잘 때 지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일반 폼클렌징보다 일반 우리 몇천 원짜리 그거보다는 우리 회사에서 하고는 이걸 한번 써봐. 그러면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비누도 써보고요. 그 다음 웬만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 화장품 가게에 있는 그 클렌징은 거의 다 써본 것 같아요. 그리고 딸내미들 것까지 뺏어가지고 제가 다 써봤는데요. 클렌징을 해가지고 얼굴이 땡기지 않는다. 클렌징 후에 세안 후에 얼굴이 당기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희 회사 제품이 유일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 접했을 때 벌써 몇 년 전이죠. 그 회사 제품을 아직도 찾아서 먹고 있거든요. 그 회사 제품이 그 회사에 없어요. 딴 회사가 있어. 그래도 추적해가지고 그 회사 제품 주문해서 먹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품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SM 패키지를 끊어서 집에 쌓아놓고 이거를 7종 세트로 상대방한테 권하고 이 사람도 반드시 SM 패키지를 끊게 만들어야겠다는 노력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 350만 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SM 패키지를 끊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타겟팅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약간 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달하는 게 우리가 영업을 할 때는 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넘어가서 보통 뭐 SM 패키지 끊고 여성분들이 쓰면 몇 개월이면 다 쓸 거예요. 그쵸? 짱구 같은 것도 권하다 보면은 이미 다 소진돼 있고 제가 알기로 우리 사업자분들 집에 제품 쌓아놓으신 분들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냥 주문 들어오면 회사로 주문 넣는 거 보면은 주문 들어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순환 마케팅이라는 걸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이 아셀라라는 펜지 미라클이라는 회사를 만나서 수익이라는 걸 얻고자 만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펜지 미라클이라는 회사를 만나서 수익이 아니라 놀러 들어온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평일 오후 2시에 그냥 놀러 여기에 들어오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2시에 여기 접속했다는 거는 여기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얻고 이게 분명히 내 생활에 단돈 100만 원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혹은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 수 있게끔 무언가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얻고자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에는 목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기 선순환 마케팅 100만 PB 달성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막 100만 원어치, 120만 원어치 물건을 구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목표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한 달에 이거 그냥 종교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1조 얘기를 하셨습니다. 11조 얘기를 하셨는데 남편이 200만 원을 벌어요.
200만 원을 버는데 애들 키우다 보니까 200만 원이 빠듯하죠. 근데 20만 원을 11조를 내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거를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이 11조를 못하지 않냐.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일주일 생활할 수 있는 거의 비용에 반찬비 조금 아껴서 11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만약 일주일 생활비가 10만 원이야. 그러면 만 원을 11조를 해보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회사에서 100만 PB, 200만 PB, 300만 PB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300만 PB 우습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만 PB, 100만 PB가 멀어 보이시는 분들은요, 50만 PB가 됐던 30만 PB가 됐던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영업하는 사람들이요, 목표가 없다라는 건요, 아무것도 안 한 거랑 같습니다. 마치 학생으로 따지면요, 학교는 같지만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아요. 그냥 학교만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은 마치 100만 원 버는 거 되게 쉽게 생각하고, 특히 후원방판이나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 1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1억 버는 거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요, 직장인의 3배, 4배만큼은 일해야 되고요. 직장인이 하루 6시간을 일한다 그러면은 4배를 일하면 하루 24시간 풀로 일해야 됩니다. 주말도 없이. 그래서 후원방판이나 네트워크 잘 하시는 분들 보면요, 주말도 없어요. 주말도 없고요, 밤낮도 없고요, 지방, 나는 경기도에서만 일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선순환 마케팅에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라. 회사에서 100만, 200, 300만 원 줬지만 본인만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서 내가 지금 그동안에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고객들이 있는데 이 고객들이 크림을 쓰는 고객은 하나도 없어. 고객 쓰는 하나도 없어. 내 고객들은 주로 짱구야. 혹은 내 고객들은 주로 이 솔루션을 좋아해. 혹은 내 고객들은 비비나 화이트 멜라를 많이 써. 그럼 그런 제품 위주로 해서 내가 요번 달에 100만 원어치 팔아봐야지 라고 해서 100만 원어치 물건을 주문하는 겁니다. 제품이 쌓여 있잖아요. 제품이 내 책상 앞에 있으면 이걸 팔기 위해서 약속이라도 하나 더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업사원은요, 약간의 부담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만나서 내가 어떤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만나서 이거 어때? 이거 내가 그냥 쓰던 거, 내 그냥 핸드백에 있던 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테스팅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새 제품을 뜯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거를 쓰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얼굴에 뿌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 박스에 있는 거를 그 자리에 뜯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제품을 뜯었기 때문에 그 고객은 그걸 삽니다. 약간의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는 퍼포먼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내가 요번 달에 미스트를 10개를 팔겠어 라고 해서 여러분들 책상에 미스트가 10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볼게요. 100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100만 원이면 그게 20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 벌었네요. 그러면은 100만 원만 쓰세요. 그 100만 원은 또 다음 달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자본금이 돼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참 웃긴 게 약간의 수입이 더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찾던 사람이 2개 찾을 때가 있고 2개 찾던 사람이 갑자기 짱구를 하나 더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팔던 게 평균치가 150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에버리지가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맛집 보세요. 맛집들. 제가 주말에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대전에 다녀왔는데 분명히 줄 안 서던 집이었거든요. 줄 안 서던 집이었어요. 뭐였냐면 되게 신박했는데 중국집이에요. 중국집인데 무한리필이에요. 중국집 뷔페. 여러분들 중국집 뷔페 보셨어요? 중국집 무한리필. 그것도 굉장히 허름한 동네. 그래서 운전하다가 저런 게 있어? 근데 차 세울 데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다 몇 번 봤거든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서 그 길을 딱 지나갔는데 줄이 웨이팅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게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쌓여서 에버레지로 쌓이듯이 고객들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목표가 없었다면 내가 목표를 하나부터 시작하던 다섯 개부터 시작하던 열 개부터 시작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100만 PB 잡아놓으니까 현금이 당장 100만 원이 되니까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50만 원도 좋고 30만 원도 좋습니다. 내 개인 사정에 맞춰서 목표를 잡으세요. 목표를 잡은 사람과 잡지 않은 사람은요, 스타트 지점도 다르고 그 에버리지가 쌓이는 기간도 다릅니다. 요번 달에 내가 30만 PB를 잡은 사람과 아예 잡지 않고 시작한 사람은요, 두 달 뒤, 세 달 뒤에 내가 쌓여있는 에버리지가 다를 겁니다. 고객의 수도 다를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조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20명 만들자 그래 20 하자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완성하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여기 이 방에 들어온 게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내가 목표를 잡으면요. 그때 20 우리 하자고 했던 거 그것도 금방 됩니다. 금방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일을 할 때 350만 원짜리 SM 패키지만 고집을 해서 상대방한테 접근하면요. 쉽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정도의 의지가 있고 여러분들 정도의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만큼의 에너지와 여러분들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의 에너지와 여러분들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요, 작게 다가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작게 다가가는 방식을 지금 회사가 제공하는 선순환 마케팅으로 해서 한 달에 내가 판매할 수 있는 목표치를 잡고 그 목표치를 잡는데 어떻게 잡아요? 내 고객들 성향을 분석을 하자라는 거죠.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 리스트를 뽑아야 돼요. 엑셀화 시켜서 어느 제품이 더 많이 나가는지 그거 위주로 주문하는 거예요. 그거 위주로 100만 PB 안 맞추면 어떻습니까? 120만 PB, 내가 하다가 180만 PB야. 20만 PB만 더 하면 저거 솔루션 2개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재고 쌓아두지 마세요. 우리가 이 후원방판이나 물류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재고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제 대표 사업자로 가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다 회사 얘기예요. 그분이 1,500만 원어치 물건을 샀습니다. 집에 1,500만 원어치 물건을 쌓으니까 문짝 사이즈만큼 쌓이더래요. 그리고 자기 파트너들이 1,000만 원어치 매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번 달 수당을 얼마 받았다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딱 까놓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달에도 그 정도 매출 나오는지 봅시다. 나올 수 있죠. 왜 에너지 사서 그 다음 달 1,000만 원, 그 다음 달 1,000만 원, 그 다음 달 1,000만 원, 1,000만 원씩 사람들이 매출 계속 할 거니까. 그러면 그 제품의 물건들이 쌓여요. 그 물건들이 쌓여. 그 제품도 어디가 있을까요? 결국엔 누군가 소비를 해야 되잖아. 누군가 먹어야 되잖아. 누군가 발라야 되고. 그러니까 당근마켓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타 회사를 비방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당근마켓 들어가가지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사들, 여러분이 뭐 조금 이름 있는 회사들 제품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셀라 펜지미라클 장점이요,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다예요. 회사 정책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재고에 대한 부담을 드리지 않아요. 근데 재고에 대한 부담을 드리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목표가 없어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달에 내가 판매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정확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자영업? 월급쟁이 생활을 10몇 년 하다가 이제 사회 나와가지고 다달이 집에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표현이 좀 이상한가? 저는 경제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제가 1,000만 원을 벌든 500만 원을 벌든 2,000만 원을 벌든 그냥 집에 생활비만 딱딱 줘요. 그리고 집사람이 이번 달에 좀 더 들어가 그럼 그냥 그때 딱 줘요. 그냥 집사람은 제가 얼마 버는지 모릅니다. 물론 마이너스가 나도 몰라요. 플러스가 나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달에 내가 얼마를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된다는 이게 딱 써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영업을 한다, 내가 뭐 후원만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내가 월급쟁이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된다 기본 베이스가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맞추기 위한 기본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자본금이 든다 라고 이렇게 100만 PB 이상 돈이 든다고 내가 100만 PB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내가 300만 PB가 할 수 없다, 그럼 150만 PB만 하시면 되죠. 50만 PB만 하시면 되죠. 그 50만 PB가 100만 PB가 돼주고 100만 PB가 150만 PB, 150만 PB가 에버리지로 300만 PB가 돼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 좋은 게 뭐예요? 재고 없이 에버리지 쌓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후원방판 회사들 다 뒤져보십시오. 다 뒤져보십시오. 이렇게 에버리지 쌓을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품력이 딸려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 사업자들이 노하우가 부족할 뿐. 근데 노하우는요, 제가 맨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하는 얘기인데, 노하우는 열정에서 나옵니다. 노하우는 열정에서 나오고요. 그 열정은요, 해봐야지 나옵니다. 해보지도 않았는데 열정이 나올 수도 없고요. 열정이 없는데 노하우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순환 마케팅을 회사에서 제시했을 때 굉장히 박수 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 자체가 여러분들이 재고 쌓지 않고 여러분들의 에버리지 수익으로 회사가 같이 성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방판 회사에서 재고 없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사업자들이 많은 회사,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다 했어요. 준비한 내용은 다 했고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회사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사업자들이 300만 PB를 하면 한 달에 한 300에서 500 정도 버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품을 팔아서 300에서 500 정도 번다 그러면은 일반 직장 다니는 것보다 나아요. 그리고 그게 에버리지가 쌓이면 한 달에 제품으로 1000만 원 버는 사람들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 제품 팔아가 1000만 원, 2000만 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회사들보다 우리 회사의 장점은 의무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무적이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에 약간의 개인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움직여 보자라는 게 선순환 마케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럼 반드시 그거에 대한 에버리지는 다음 달에 쌓여 있을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